오늘 이야기는 서울에 사시는 5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9년 전쯤 겪은 일이고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저는 현재 50대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는 서울 전농동에 있는 노숙인 요양 쉼터에서 근무 중이죠. 이곳에서 10년 넘게 일을 하며 많은 노숙인 분들을 만났고 좋은 추억도 쌓았지만 정말 끔찍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노숙인 쉼터에서 일을 하기 전까지는 정말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어요. 그러다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났고 남편은 연락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남편 없이 혼자 키우려니 눈앞이 캄캄했었죠. 결혼하고 나서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살았더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고 경력 단절은 물론 나이까지 있어서 식당 말고는 받아주는 데가 없었어요. 그렇게 식당 일을 하면서 틈틈이 공부했고 운이 좋았던 건지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면서 취업까지 하게 됩니다. 자격증은 어렵지 않게 취득했지만 복지사로 일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젊은 20대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돼서 취업이 쉬운 게 아니었죠. 하지만 젊은 친구들이 선호하는 복지 분야가 있고 노인 요양시설이나 또는 제가 일하는 노숙인 쉼터 같은 경우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40대 중반이란 나이에 노숙인 쉼터에서 복지사로 일을 하게 됐죠. 이곳은 말 그대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아 지낼 곳이 없는 분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일부터 큰 사고까지 심심치 않게 일어났죠. 저희 시설은 60대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계시는데 유독 사이가 나쁜 김씨와 박씨 아저씨가 계셨어요. 얼마나 앙숙이었냐면 밥을 먹다가 눈이 마주쳤다고 욕을 하고 좀 심하다 싶은 날은 서로 주먹질까지 했었어요. 싸움이 있을 때마다 주변 입소자분들이 말리는 게 일상이었고 경고를 수차례 줬음에도 개선이 되진 않았습니다. 두 아저씨들 때문에 쉼터에 계시는 다른 분들도 불편해하는 눈치라 김씨나 박씨 아저씨에게 다른 쉼터로 옮겨준다고 제안을 해봤지만 싫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다 두 아저씨가 떨어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날은 입소자 분들끼리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본인들끼리 내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김씨 아저씨가 내기에서 지게 됐고 그 일로 말다툼을 하다 박씨 아저씨를 넘어뜨려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뜯어말려 싸움은 종료됐지만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두 아저씨들은 정신과에 상담을 받았는데 김씨 아저씨에게 조울증이 발견됐고 치료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두 아저씨가 떨어져 있으니 싸울 일도 없었고 쉼터에 계시는 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평탄하게 흘러갈 줄 알았던 두 아저씨의 사이는 그게 끝이 아니었죠. 김씨 아저씨가 병원에 입원한 지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정말 끔찍한 일이 터지게 됩니다. 시간은 점심을 먹고 난 후니까 오후 2시에서 3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날 박씨 아저씨는 외출을 했던 날이었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기일이라 산소에 다녀온다고 했었죠. 쉼터 규칙상 외출을 하려면 외출증을 끊고 정해진 시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박씨 아저씨는 오후 4시까지 들어온다고 하고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5시가 지나도 들어오지 않아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그때 쉼터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병원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박씨 아저씨가 위독한 상태라 급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받고서 곧장 병원으로 향했고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이미 출혈이 많아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죠. 그리고 박씨 아저씨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박씨 아저씨는 산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오후 2시쯤 쉼터로 향하던 중이었죠.
쉼터로 향하는 길에는 조그만 골목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 3명 정도 서 있으면 비좁을 정도로 좁은 길이었어요. 박씨 아저씨는 골목길로 들어갔고 그때 반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골목을 빠져나올 때쯤 갑자기 공격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흉기로 2차례나 옆구리를 찔렀고 박씨 아저씨는 그대로 쓰러져 한참을 누워 있었다고 하셨죠. 결국 지나가는 시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이미 피를 많이 흘린 상태라 살아있는 게 기적일 정도로 위독한 상태였죠. 박씨 아저씨를 이렇게 만든 범인은 6개월 전 병원에 입원한 김씨 아저씨였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호전되어 5일간 휴가를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휴가 5일 동안 쉼터 근처를 서성이다 돌아갔고 휴가 마지막 날 박씨 아저씨가 외출하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김씨 아저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흉기를 구입하고 골목 입구에서 2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죠. 골목으로 들어오는 박씨 아저씨를 보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지만 시민의 도움으로 반나절 만에 검거됐다고 합니다. 김씨 아저씨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보여준 CCTV를 보고 그때서야 인정을 했다고 했죠.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김씨 아저씨가 했던 말인데 범행 이유가 박씨 아저씨 얼굴이 웃기게 생겨서 그랬다고 합니다. 쉼터에서 시비를 걸었던 이유도 얼굴 때문이라고 했죠. 결국 박씨 아저씨는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그 당시 김씨 아저씨는 구속이 됐지만 조울증이 심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고 현재는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벌써 9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박씨 아저씨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돌아오는 길에 맛있는 거 사온다며 웃으면서 나갔는데 그게 마지막 모습일 줄은 상상하지 못했답니다. 아버지와 같은 날에 아들도 사망했으니 더욱 안타깝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현재는 새로운 입소자분들이 많아져 그 사건을 아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 가끔씩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그날 일이 떠오르네요. 5년 뒤에는 사회복지사를 그만두지만 제 기억 속에서 박씨 아저씨는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